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4년차 마지막 회기가 되니까요. 질문들이 대부분 비슷하세요. 이게 시간의 힘인가 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하고 같은 이야기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선 의원님들 질문하셨던 것들이랑 뭐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좀 더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보조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뭐 과장님 오셔서 뭐 자세히 설명 주셔서 어떤 취지로 생겼는지는 알겠고, 그런데 이게 쓰는 게 처우 개선비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웰빙 보조비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그냥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현금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1인당 그러면은 2만 예. 원씩. 그러면 이제 웰빙 보조비나 처우 개선비나 그냥 명목만 그 명칭만 다르지 그냥 비용이 지급이 되겠네요. 뭐 이은하 의원님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선거 앞두고 도의원님들이 뭐 이래서 되겠냐 막 이래서 제가 세웠습니다라고 현수막 쫙 거셨던 거 아닌가 싶고, 선거 때 되면 그 의원님이 또 살아남으시면 계속 웰빙 보조급비라는 게 오겠지만 또 지사 바뀌고 막 이러면 또 없어질 예산이라.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주던 걸 왜 안 주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참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예산으로 이전돼 왔을 때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랑비 옷 젖듯 이런 것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좀 고민입니다. 물론 제가 도의원이었으면 이 정도는 시에서 담당해야지라고 얘기했겠지만 시의원의 입장이라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등 확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통합돌봄 사업 뒤편에도 이제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통합돌봄 사업이 지금 이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뭐 방문 그 의료 해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2개 의원이 참여를 했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투약 지도나 뭐 케어를 하는 서비스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같이 가시는 서비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을 이번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요, 저희 통합돌봄 사업에 저희가 방문의료 지원 사업, 일상생활 돌봄, 퇴원 환자 연계, 케어 안심주택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 돌봄, 퇴원 환자 연계, 케어 안심주택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요. 방문의료 지원은 이제 보건소 쪽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3억도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쉐어해서? 네,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설명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복지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랑 보건사랑 나눠서요. 나누어서 네, 네, 네.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 3억이지만 각 지원 4개 지원마다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테고. 예,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는 우선 1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2억에 대한 게 이제 재택의료하고 1차 방문 진료 수가 지원 사업 이제 보건소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진행을 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은 아니죠. 예, 시범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은 한 거고요. 지금 3월부터는 이제 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보건소 사업이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건소 그 올 3월 27일부터 이제 이 통합돌봄 법이 이제 맞아요.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쪽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이후에 다시 볼게요. 먹거리 기본 사업도 설명을 주셨고, 탈수급 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이게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 있고 뒷장에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 그러니까는 앞에 유지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뒤에 성공을 하면 6개월 이상은 50만 원, 1년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1년 이상 성공을 하면 이분은 이제 자활에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벗어나시는 궤도에서 벗어나시는 걸로 보면 되는 네네. 보통 이제 민간 기업으로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활성금 지원금 같은 경우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 정착해서 정착했다. 네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많진 않고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15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이고요. 사업량은 현재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22명이 내 시대에서 왔는데 많이 네. 남겠네요. 많이 남을 걸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이제 매년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하다 연속해서. 보니까 올해는 좀 많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히 좀 집행이 됐으면 좋은 성과라 자활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연고도 이윤아은님께서도 여쭤봐 주셨고 이해를 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81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기초연금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추경 때는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말에 3차 추경 때나 4차 추경 때는 늘어서 보정이 되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추경 때는 왜 줄어들죠? 사실은 이제 예산 저희가 각 시도마다 이제 전출이나 사망이나 이제 그리고 이제 신규 책정 숫자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제 각 시공간에 예산을 이제 또 조율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전출이나 또 사망이 많아지면 그 비율에 따라 좀 낮게 해주고 또 저희가 책정이 많아지고 하면 또 추경 때 해서 이제 계속 숫자를 조정을 해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의 특성상 하다 보니 뭐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고 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본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는 추경 때는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라는 것이지 국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일괄적으로 뭐 추경 때는 확 줄여서 줘. 뭐 요런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시의 특성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제 예산 이제 그거를 조율을 하다 보니 이제 변경 내시를 수시로 이제 내려주고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아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커서 본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가 1차 추경 때 조금 더 담았다가 맨 마지막에 다 지급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담아주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본 예산에 충분하게 세웠다가 계산해를 보니까는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다시 돌려줘. 라고 뺏어 갔다가 연말 되니까는 제가 보기엔 연말 때까지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전입이 더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아니 우리가 너무 많이 뺏어 왔네. 다시 줄게. 라고 주는 이 경향성이 왜 이러는지 네. 국비
이거는 도비에서 매칭 이렇게 도에서 정리를 해서 내시를 해주니까 도에서 이런 조율하는 거군요. 예, 제가 도연이면 왜 그런 이유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 통합경로당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추경에 못 태울 상황이었을 텐데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고 그래서 그 요구를 좀 받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과 149페이지입니다. 주간그룹 1:1 지원 사업이 있고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산 문제는 아닌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된다. 이게 1:1 개별 1:1 지원 사업은 댁으로 오셔서 케어를 해주시는 사업. 아니요, 이것도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그 가셔서? 시설에 가서 하는 건데 그 작년에는 안성하고 그러니까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광역 사업이라고 그래서 안성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성시에서 이제 거기 따로 그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만 하는 거고요. 이게 좀 그러니까 저도 그룹은 그룹별로 해서 이제 그 관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1:1로 중증 대상자들인데 이제 개별 1:1은 그 그룹 1:1보다 더 심한 장애인, 조금 더 그 점수가 높은 장애인들이 대상이 돼서 하는 거고 저희 시에는 다운센터에서 그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 지인분 중에 이 서비스를 댁에서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댁으로 오셔서 케어하는 서비스가 있던데 그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그거는 활동 지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 활동 지원 사업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매칭이 잘 안 돼서 좀 애로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간혹 네. 이제 그 뭐 이용자나 아니면 그 활동 지원사하고 이렇게 좀 합이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맞아요. 서로 이제 바꿔달라고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소문이 나면 뭐 장기간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업 그러니까 활동 지원 사업과 이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의 대상이 틀린 건 아니죠. 네, 선택하는 선택이신 겁니다. 거죠. 네, 그리고 활동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받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케어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그냥 보내는 거를 이제 선호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사업이 이게 별도로 체중 1:1 사업 개별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활동 지원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장애인 분들이 혼자 어디를 가기 어려울 때 같이 이제 활동 지원사가 동행을 해서 뭐 관공서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시장 보기가 필요하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교육기관 같은데 갈 때도 이렇게 동행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뭐 적으신 분들은 시간을 월 한 뭐 100시간 정도 배정 받으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은 월 720시간까지 배정 받는 분들도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배정 받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 이제 의미가 다른 영역의 서비스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장애인 거주 시설 IoT 활용. 제가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국의 IoT AI 활용하는 거 되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게 또 있어서 또 여쭤봅니다. 근데 사업량이 되게 작아요.
이게 뭐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 건지. 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 한해서만 네.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는 아나율의 집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시설이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와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주로 계시는 데고요.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서 요 이제 이 IoT 이거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시설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잠에 주무실 때 뭐 이 생체 리듬 같은 거,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IoT 장비가 감지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간호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얼른 연락을 연락하고.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비들입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 네, 사업으로는. 네, 한 그쵸?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거를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효용성이 있으면 시비를 좀 편성해서라도 드리면 어떨까 예, 싶어서. 거주 시설이 이제 아나율의 집 말고 이제 동방제월원이라든가 네. 에바다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쪽도 한번 필요한지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북부 장애인 복지관 추가 임차. 지난번에도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장소가 잡혔나 보죠? 네, 복지관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네. 어디가- 기존에 거기 그 임차에서 일부 쓰고 있고요. 음. 거기 그 장소를 좀 확대해서 확대해가지고서 쓰시는 걸로 그 하는 걸로 장소에. 합니다. 네. 예, 관장님이 센터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꼭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31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사업 지원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비가 섰어요. 300만 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통상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네, 조사를 한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 거기서 밑에 성희롱 재발 방지 교육비. 예,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예? 그 대책으로 네. 뭐 성희롱 인정 여부도 거기서 결정하지만 그 대책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결과가 권고사항이 들어오면 있어서 네, 기존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네 토론 그렇습니다. 과정에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사업인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더 많이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되게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복지국이 정말 시민분들의 삶을 깊이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국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하면 좋을 것을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시의 특성상 청년정책과의 인구팀이 있고 거기서 또 우리의 특성은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청년 1인 가구의 청년들 중 1인 가구는 또 거기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 인구정책팀이 왜 청년정책과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인구정책 중에 청년과 관련된 사업만 거기서 자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이제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또 예산은 물론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시고 꼭 가족센터에서 진행해 주시겠지만 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예방 문제도 보건소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뭐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사업별로 이렇게 흩어놓을 게 아니라
이게 정책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도비 내려오는 거 이 뭐 도의 여성보육과에서 예산 수립하면 그래 여성보육과 우리 시도 여성보육과에서 해야지라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이 끌려가는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평택형 정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행정체제를 좀 개편을 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TF 꿀 건 TF 꾸리고 뭐 좀 중점 과제는 드러내서 뭐 부시장 직속으로 뭘 만들어서 뭘 꾸리거나 뭐 이렇게 좀 해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 특성상 뭐 외톨이 문제나 청소년 문제나 1인 가구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국장님이 좀 그 큰 틀에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뭐 좀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 질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한부모 자립 지원 그리고 청소년 부모 질문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그러니까 청소년이 부모가 됐는데 결별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는 그러한 조건에 준하지 않고 청소년이 가족이 돼서 부모가 된 모든 사업, 모든 가정과 모든 사례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65세, 그러니까 65세가 아니라 중위소득 65%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청소년 한부모 부모님은 앞에 지원도 받고 뒤에 지원도 받습니까? 네, 이 사업상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이를 영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세 미만의 부모님은 앞에 한부모 지원 사업에서 40만 원,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에 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씩을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원래 그 부분을 감안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뭐 중복된 게 중위소득을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를 했던 거고요. 65% 중위소득 65% 이하가 가정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거 그러면은 추가적이면은 사업이 새로 신설돼야 되는 건데 새로 신설된 거는 우리 시의 청소년 부모 지원 사업이 신설된 거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광의로 조금 더 넓은 폭의 대상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17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불합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전산 소프트웨어 이용료 333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근데 합종 종합 사회복지관은 그러면은 전산 소프트웨어를 임차해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구매해서 이용하는 건가? 이쪽에서는 왜 그 증액이 없죠? 다 정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불합복지관에서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들어온 예산을 저희가 좀 삭감을 좀 했어요. 본 예산 세울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불합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부족 부분이라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산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그 임차는 아니고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거기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 합종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제 구매가 만료가 된 거고 불합종합사회복지관은 본 예산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 이거는 구매라기보다 사용하는 이용료예요. 1년 네, 네, 연 네. 이용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이동복지관 그 사업량을 보면 평택 북부, 서부, 팽성 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북부와 서부는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고 팽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이 같이 다 쓰게 되죠? 팽성 같은 경우에 좀 적지 않나요, 규모가? 사실은 팽성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랑 서부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서 대상자가 많다고요? 예, 실적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팽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좀 늦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나 소기 성과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 급여를 좀 시간을 맞춰 드리려고 이제 추가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용자 수가 많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이용자들 해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하고 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팽성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20시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또 대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좀 감안을 해드린 상황입니다. 남부는요? 남부는 아무래도 거리 그 부분이 있어서 남부는 하지 않고요. 북부랑 서부랑 그리고 팽성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복지관은. 네, 그럼 운영 실적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북부 장애인복지관 추가 임차 지원 사업에서 이게 총 몇 평 정도를 저희가 임차하게 되나요? 평수로 환산하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한 60평 정도 추가로 확장하는 걸로 60평 정도? 기억이 됩니다. 네. 네. 그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인 거죠. 363만 원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저기 10,000원으로 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관리비는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관리비 자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임차료 안에 관리비가 포함인 건가요? 아니요, 임차료는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에 지금 계상을 못하고 예산을 이만큼밖에 못 세웠는데 이제 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복지관하고 이제 협의한 바에 의해서 이제 거기서 뭐 후원금이라든가 해서 일부는 충당하는 걸로 해서 이게 좀 더 많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최소한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년 본 예산에는 관리비까지 좀 세워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 원은 이게 부가세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이제 모든 게 부가세 포함돼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네. 그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조리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서
그 조리원들이 활동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중간에 간식도 전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제 주변의 지자체들은 근속수당을 지급을 하고 연차별로 또 차등 지급을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인근에 있는 지자체로 저희 조리원들이 많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 장기 근속수당을 세운 것은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금은 2년차 이상 일괄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좀 더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들의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서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연차별로 진행해보고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마찬가지로 그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여쭙고 하겠습니다. 33쪽의 기부문화 활성화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국장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다급으로 전용을 해서 이제 457만 2천 원을 추가 경정해 주셨어요. 네, 이 국장님의 그 임기제 계약은 언제까지가 완료입니까? 아, 임기제요? 네, 아, 지금 현재는 네네 계약 조건에는 네, 언제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계약 임기제 할 때는 그 계약 이거는 이제 인건비가 결정이 아니 되면 결정되기 이전에 계약을 임기제로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임기제로 계약한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는 채용은 그러면은 했을 때 임기제로 채용을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년이면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을 거 아닌가 임기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계약서의 임금 연봉도 책정해서 거기에 쓰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봉을 따로 쓰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에 네. 그러한 연봉 내용에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아니, 해서 국장님에 대해서 네, 지금 네. 이게 인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네,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 예의는 네, 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건가요? 썼다는 건가요? 썼으면 그 계약서에 쓴 거에 대해서 좀 제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 협의회 쪽에 한번 확인을 네, 해보고 제출을 좀, 답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채우 계산 반영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국장님 타 시군과의 어떤 유사한 게 있을 때 현재 이 국장님의 처우가 다른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그 낮은 것인지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했는지가 좀 이제 궁금하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이제 이 국장님으로서의 어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사회공헌이나 ESG의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성과를 더 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만큼의 기부 금액이 증액이 됐는지, 어떤 그 모금액 달성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현저하게 기여한 것이 있는지, 어떤 이러한
처우 개선의 다급으로 전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어떤 타당성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절차가 내부적인 규정에 정당해서 어떤 위원회나 이사회나 어떤 결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 하에서 이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바로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는 따로 네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56쪽에 이제 장애인 회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문제 중에 그 지하에 보면은 그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이 이제 네.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기 차단구도 노후가 교체가 돼서 노후가 너무 심해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교체를 했는지 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 위원님 교체했나요?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네네. 작년 이제 그게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밑에가 뻘이래 가지고서는 그거를 아니 그거는 알고 예, 예,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되면서 질의한 답변에만 좀 얘기해 주시는데 네. 전기 차단기가 노후가 돼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전기 차단기를 교체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회관 지하 식당이 너무 비좁고 그다음에 식당과 이 같이 식사하는 곳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안에도 식탁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 가보면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좁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좀 리모델을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리모델링이나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세운 거에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차단기 교체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과에다 계속 얘기했다는 거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 네,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그럼 얘기고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네, 확인해 네네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하 리모델링은 이제 녹색 건축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네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네. 본 예산에 그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그린 리모델링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공모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공모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그거 포함해가지고서 내년도에는 기본 리모델링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합쳐가지고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 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식당의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6억 가량, 6억 약간 넘는 걸로 제가 확인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린 리모델링을 공모를 하면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공모 사업인가요? 네, 그린 리모델링은 창호도 이제 교체를 하고 난방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네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이제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비 50%, 12, 50%로 해서 이제 그거하고 포함해서 지하 리모델링비까지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모는 언제인가요? 언제에서 언제 이것이 선정이 되나요?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인가 공모 기간이 있고요. 이제 공모해서 결정이 되면은 내년 그린 리모델링은 내년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그린 리모델링과의 또한 식당의 리모델링과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창호, 에너지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거를 굳이 같이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있나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공모를 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확신이 또 쓰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이제 그 추진단이 이제 그걸 선정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그 회관을 확인을 하고 갔고 이 신청 대상이 된 데에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관에 그 성면이 검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성면도 제거하고 그리고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려고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해요, 충분히. 뭐 신청 대상이 돼서 이제 4월, 5월 중에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해서 이제 같이 식당 리모델링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본 예산에 이걸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고, 그럼 그 안에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그 본 지하 예산에 리모델링은 지하- 원래 저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하 리모델링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때문에 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시급성 안전의 문제예요. 제가 몇 번 가도 굉장히 거기가 열악해요. 그런데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걸 시급성에 의해서 이러한 노후가 돼서 물이 그 전기 차단기 있는 데서 물이 흐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현장에 가봤었고 그러면 이렇게 미루다가 여기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나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하에서. 그러니까 시급성과 빨리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해서 못한다는 것이 명분이 안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무엇보다도 저도 복지국에서 직원분들이 모두 애쓴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번아웃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하나하나씩 일을 풀어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시급성에 의해서 더군다나 또한 사회적 약자분들 아닙니까? 복지가 뭡니까? 그런 걸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예산이 없어서 미룬다는 거는 이분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들이 좀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측은지심과 복지적인 마인드에서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마 9대에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서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이제 청북 시립묘지 낙골당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잘 개선이 됐습니다. 잘 조치가 됐고 그래서 평택 시민분들이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해서 잘 모시고 갔을 때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했을 때 임시안치소를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현장에서 다 발급할 수 있게 전체 민원24나 이런 걸 발급받을 수 있는 그 PC를 다 가동을 준비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제도를 좀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리고 청북 시립묘지 거기 말씀드린 김에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캐노피 설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다음 추경이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 왜냐면 저희가 상을 당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그리고 천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갔을 때에도 모든 유족들이 우산을 쓰지 않고도 비 오는 날에도 캐노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다. 그래서 뭐 식사까지 하고 다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아침에 발인을 하고 했을 때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산 없이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저희 청북 시립묘지에 갔을 때 낙골당으로 갈 때나 이렇게 차에서 하차하고 했을 때 우산 없이 가기가 어렵다, 비 올 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주차장 저 끝에서부터 캐노피를 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하차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버스가 좀 하차하고, 그리고 버스는 주차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선을 잘 좀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도 폭우가 내려도 우산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시설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과장님 잘 좀 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네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그 버스 내리는 동선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음. 도시공사랑 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캐노피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잘 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설치하게 되면 캐노피도 좀 이렇게 지역 건축물에 좀 맞게끔 잘 좀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 상승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전에도 뭐 장애인 체육회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물론 그래서 안 하면 뭐 다 영향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부서, 전 과에, 전 팀에, 그리고 모든 시설에 유가 관련해서 변동되었을 때 추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들에서 긴급히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설들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제 예산서 안에 경로당 관련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제 지역구 사례에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고덕의 LH 15단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 시설들을 해줘요. 그리고 노유자 시설 뭐 이런 복지 시설들을 해주는데 내부만 하지 외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새 비는 곳이 뭐가 있냐면, LH가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체육 시설들이 설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처음에 최초에 건립할 때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단지 안에 건립이 안 돼요. LH는 전국의 모든 LH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접촉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군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한 군데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평택만 해도 엄청 많으니까 이것들을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경로당이나 뭐 이런 데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할 수 없는데 해주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추경 예산서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후의 사업에 경로당 관련 노인 어떤 운동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의 노유자 시설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임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인 운동기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산서에도 일부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한데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케어하는 방식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그 챗GPT나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공직자분들보다 굉장히 빨리 사용하셨고 지금 웬만한 부서는 지금 다 아마 그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물론 뭐 제미나이나 챗GPT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지금 이 복지 예산 속에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복지 기관들. 왜냐면 이게 제미나이 하나 쓰는데 월 3만 원 쓰면 1년에 36만 원 이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속에는 뭐 일부 이제 케어하는 어떤 AI 사용은 있어도 지금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지원 예산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각 기관들, 그러니까 복지 기관들이나 복지 시설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 뭐 장애인 부모회나 이분들도 그렇고 다들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 케어하고 정보를 얻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의 그런 AI를 활용한 뭐 비상시의 어떤 구급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생활형에 대한 이런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관이나 시설들에 대한 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여기에 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어떤 사용료가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AI, 생성형 AI부터 해서 모든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는 조금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뭐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장애인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하고 이런 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한 분야가 됐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리고 각 기관들에도 단체들에도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제가 접하면서 뭐 여기 뭐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그 뭐 삭감했던 예산들 다 편성된 부분들 또 그 부분 와중에도 못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조금 다음번 예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뭐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추경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뭐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국제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공식적인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이제 복지 관련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뭐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협력도 하고 이제 시민을 위해서 이제 일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반기 동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또 우리 시와 그리고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대환 복지부 국장님 그리고 박선양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윤경숙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김은미 노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김현순 장애인복지과장님 박성환 여성보육과장님 그리고 이혜정 아동복지과장님 그리고 복지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가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 뜻을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시민들한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이제 행복에 있어서 삶의 이제 지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취급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최일선에서 이제 가장 고생하시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통합돌봄도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또 나아갈 길이 많지만
우리 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항상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